부천FC 홈구장인 부천종합운동장. 특별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낯선 한국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이 출신 국가별로 팀을 짜 출전한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타국살이의 외로움을 스포츠로 달래는 자리입니다. 열렬한 응원전도 펼쳐졌습니다. 승부와는 상관없이 고향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게 즐거워 보입니다. 네, 평소에 연습은 어떻게 하세요? 좋아요. 연습을 할 시간이 있어요? 있어요. 주말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간은요? 공간은 괜찮아요, 가끔씩이요. 네, 어디서 해요? 할 데가 없잖아요. 할 때는 우리는 안산 근처에. 어차피 우리 관벌공단 안산에서 살아 있잖아요. 예. 거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예. 축구장을 달리는 선수들만큼이나 관중석에선 응원 열기가 뜨겁습니다. 경기 출전을 위해서 가까이는 안산에서, 멀리는 대구와 부산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 대부분 20대, 30대 젊은이들입니다. 경기장을 뛰는 동안은 타향살이의 외로움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오셨나요? 부산 살아요. 네. 부산에 있어요. 예. 캄보디아 사람 예. 팀, 캄보디아 축구팀 부산 왔어요. 예. 부산에서 오신 거예요? 예. 부산에서 일해요. 예. 우리 공사장 회사 있어요. 예. 이렇게 이런 자리가 어떻습니까? 오늘 와 보시니까? 오늘 지금 자리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사람들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기분도 좋아요. 운동장 대여하고 이런 것도 힘들잖아요, 사실. 좀 힘들죠. 저희는 솔직히 어떻게 시설은 예약할지는 잘 몰라가지고 거의는 학교에,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들끼리 학교에 대운동장이라든지 그냥 쉽게 그런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그런 곳에서는 연습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너무 훌륭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막 매주 이렇게 만나는 시간도 좀 힘들었는데 하고 각자 일이 있거든요. 그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 다니는 친구도 되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약속해서 축구는 연습하고 막 뛰고 이렇게 운동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아마 저희도 그냥 마음에 통해서 축구 다 좋아하는 사람의 이번 경기는 참가 못하면은 아쉽겠다 하고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네. 오늘 너무 행복해요? 좋죠. 이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요. 왜냐면 저는 새벽 4시에 출발해가지고 여기 왔거든요. 한 외환 송금업체와 부천시가 마련한 이번 축구대회는 올해 처음 열렸고 이주 노동자로 구성된 100여 개 팀이 출전해 7월과 8월 예선전을 치렀습니다. 8강에 진출한 8개 나라 팀들이 전반 후반 20분씩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팀을 가리게 됩니다. 저희가 유학하고 또 저희도 일하면서 사실 한국에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축구, 그다음에 스포츠 이런 걸 통해서 한국에서 이제 거의 다 정착되고 많이 적응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대회가 진짜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민들이 본국을 떠나서 이제 한국 사회에 왔을 때 가장 큰 거는 다른 문화의 충격, 그렇죠? 그리고 언어 소통이 안 되는 어려움,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도를 모르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고향에 대한 이제 외로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스포츠라는 거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가 될 수 있고 이게 땀 흘리고 뭔가를 했을 때 그 오는 그런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그리고 본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본국에 대한 외로움을 해소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고 한국 문화를 좀 더 배워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런 스포츠, 축구 대회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막상 휴일이면 놀 데도 갈 데도 없어 더 외롭다는 외국인 노동자들. 모처럼 고향 사람들과 함께 경기하고 응원하며 행복한 일요일을 보냈습니다. 항상 축구라고 하는 스포츠가 국적과 관계없이 그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스포츠다 보니까 이제 크게 글로벌 행사로 축구 행사를 열고 있고요. 각 국가별로 또 이제 좋아하시는 스포츠들이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에는 농구라든가 그렇게 또 따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8개 국가에서 100개가 넘는 팀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그 되게 재밌어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취지 자체가 단순히 그냥 운동 경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은 국정 내에서도 서로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서로가 이제 교류하고 서로의 그 노력들을, 열정들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되게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22,000여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포천시. 전체 인구의 14%가 외국인 주민입니다. 이 외국인 주민을 도와주는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가 8월 포천시 군내면에 문을 열었습니다. 통역 상담과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수준별로 세분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정부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석 달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24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8%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다 규모로 대구광역시 인구보다 많습니다. OECD는 현재 외국인 주민이 전체 인구의 5%를 넘기면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OECD가 규정한 다인종 다문화 국가에 곧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주민 가운데는 외국인 근로자가 47만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작업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우리의 이웃으로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김용국 용인시 외국인 복지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외국인 주민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 카인 몬조 씨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용국 센터장님. 먼저 외국인 복지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제한 외국인 처우에 대한 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복지센터는 주로 그 외국인들의 한국 생활의 적응과 정착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어 교육부터 해서 임금 체불의 문제, 네. 비자를 변경할 때의 그런 절차들, 뭐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246만 외국인 주민 가운데 약 58%인 142만 명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한다는 정부 통계가 있는데요. 경기도가 81만 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45만 명, 그리고 인천의 순인데 이분들의 이주 배경은 주로 어떻게 되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주 노동자의 숫자가 제일 많아졌습니다. 네. 물론 다양하게 이제 저희는 결혼 이민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유학생도 대단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소수이긴 합니다만 그 중에는 난민도 들어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왜 그 수도권, 경기, 인천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경제적인 이유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는 고용 허가제라는 것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경기 지역이 아무래도 그 업체의 수도 많고 하다 보니 경기도에 주로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수치에 집계되지 않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분들은 얼마나 될 것으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 법무부의 출입국 통계를 통해서 저희가 추산을 하는데요. 네. 약 40만 이상 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그 불법 체류자로 명명을 해야 될 거냐, 미등록자로 명명을 해야 될 거냐라는 문제는 여전히 이제 용어에 대한 사회적 그 논란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도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그 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규모는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이 통계가 나온 246만 명, 예. 그리고 불법 체류 40만 명 포함하면은 286만 명, 한 300만 명 가까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네. 252만 명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에 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귀환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있었고요. 네. 또 EPS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이주 노동자들이 다 들어오지 못했었죠. 네. 그 숫자 때문에 이제 숫자가 줄었다가 네. 코로나 팬데믹 종식되면서 다시 이제 복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뭐 300만이 아니라 앞으로 뭐 전망에 따라서는 500만, 600만에 네. 다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카임 몬조 씨. 미얀마에서 한국어 학과를 전공해서 공부를 위해 한국으로 와서 정착을 하셨다고요. 언제 어떤 계기로 한국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까? 네. 저는 2013년에 처음으로 석사 과정으로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되는데요. 그 졸업 이후에 지금 한국인 남친하고 결혼하게 되고 한국에 계속 정착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네, 오신 네, 거군요. 네, 2014년. 네, 한국어를 아주 잘하시는데요. 네. 처음 정착했던 때보다 지금은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지요. 네, 아무래도요. 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보다 주변에 외국인들을 많이 보였고 실제로도 사회에 한국 분들이 외국 분들하고 외국인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면서 네. 아무래도 시선이 개선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센터장님. 예.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촌 그리고 어촌 경제에서도 외국인 이 근로자들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의 필수적인 존재가 됐는데 이 고용 환경과 관련해서 주로 어떤 문의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이주 노동자들이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김 없는 김밥을 먹어야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네. 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족한 일손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주 노동자들을 이렇게 쉽게 고용할 수 있느냐라는 네. 뭐 그런 문의들이 좀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또, 인력이 부족하니까요. 그렇죠. 일손을 구하기가 예,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반면에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서 일거리가 줄어들면은 이들이 이제 시간제 수당을 받다 보니까 네. 좀 직장을 옮길 수 없느냐, 네. 좀 더 안정되고 소득이 안정된 뭐 그런 자리로 옮겨가고 싶다. 뭐 이런 문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카임 몬조 씨는 그 상담가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최근 상담을 요청한 분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연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보통은 외국인 근로자들 대상으로 상담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50대에 일한 분이 D10 구직 비자를 가진 그 50대 일한 분이 오셨어요. 한국에서 그 원자력 공학으로 높은 학위 그 박사 과정을 마쳤는데 원래 일하던 연구소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렇게 구직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상담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에 다른 센터로 안내를 해줬습니다. 한국에서 뭐 청년이나 뭐 한국인의 취업난도 문제지만 고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제대로 된 그 대우를 받고 뭐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아서 안타까웠습니다. 네, 네. 일자리 구하기가 제일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 주민의 처우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아무래도 이해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보통, 이해를 해준다 어떤 말씀이죠? 보통 외국인 이주민 분들은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잖아요. 네. 그만큼 뭐 그 사회나 환경에 맞춰진 뭐 사고 방식이나 틀에 있었다가 그 한국의 사회나 환경에 여러 가지 그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만큼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주민도 그거를 다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예. 우리나라는 그 고용 허가제에 의해서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경제 원리라는 게 이제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고소득을 내는 게 이제 목적이겠죠. 그러나 이제 저희는 엄연히 ILO에 가입돼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차등 지급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한국에는 이만큼의 인력이 부족한데 네. 그들이 왜 한국을 선호하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영만리 고향을 버리고 한국을 택하는 이유는 그러한 어떤 임금에 대한 보장 네. 이것이 우선일 텐데 여기에 차등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네. 과연 국내 경제 산업의 현장은 어떻게 될까요? 전 그것도 좀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이몬조 씨, 그 외국인 근로자로서 내국인과 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규정이 한국을 직장으로 선택하는데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사소통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어서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는 것을 못마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업종이나 그리고 사업장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모로 조건이나 환경이 열악한 네.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는 그렇게 외국인 근로자들도 그렇게 같은 사회에서 생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똑같지 않다면 긍정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한국을 선택할 때 아무래도 동일한 최저임금이 한국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가장 또 중요한 밑받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한국은 집값이 비싸기도 하고 또 차별 같은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집을 구하실 때는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다행히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을 잘 구했는데요. 네. 근데 보통 저희 상담센터에 찾아와서 외국인들이 주거 환경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외국인들이 보통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통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증금을 좀 많이 모으고 그리고 외부에 임대를 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끔은 외국인이라서 집주인이 임대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유로는 아무래도 한국은 날씨가 계절마다 뚜렷하고 그것에 맞게 외국인들이 그거를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집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관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외국인이라서 집 관리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집주인이 특별히 잘 챙겨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예. 우리나라 청년 세대도 거주지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이나 단칸방 등 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활 환경은 보통은 어떤 편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촉발되어진 게 2020년 캄보디아 여성 속행 씨의 죽음을 통해서 이주 노동자들의 거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그 고용 허가제 상에 2020년까지는 지금의 숙소의 형태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지만 그 비율을 본다면 사회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통계를 통해서 봤을 때는요. 다만 지금 그 카이먼조 선생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외국인 이주민들이 집을 구할 때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몇 개 나라는 몇 나라들은 그 기름으로 좀 튀겨서 먹는 이 음식을 많이 하는 음식 문화가 음식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 건물 상한다 해서 실질적으로 해서 그 사업주들이 집을 얻어줘도 오히려 그런 불편함 때문에 그 사업주가 제공했던 숙소에서 생활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칙적으로는 숙소를 제공해야 되는 게 의무는 아닙니다. 사업주들의. 그러나 몇몇이 이제 그 자기들끼리 이렇게 얻어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음식 문화의 차이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하나만 더 연결해서 질문 드리자면 한국인들도 이 거주지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 등 이런 문제들 외국인 근로자들도 혹시 이 전세 사기 겪고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전세 사기 때문에 이제 문의를 오는 경우도 있고요. 다행히 이제 경기도에서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 문제도 있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해결은 못 해주고 경기도 센터로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카이몬조 씨. 그 보통 거주지 관련해서 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 외국인 주민들은 주로 어디서 도움을 구하는 편입니까? 네, 보통은 우리 센터에 찾아와서 문의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보통 집 계약을 할 때 주변에 한국말을 잘하는 친구를 데려간다거나 아니면 아는 한국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주변 외국인 복지센터의 통역사나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통역이나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그 취업을 목적으로 단기간에 국내에 입국하는 이 계절 근로자분들 그리고 농어촌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 가장 견디기 힘든 계절이 겨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월에도 보면은 강원도에서 비닐 하우스 안에 머물던 외국인 근로자 부부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그 숨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2021년부터는 비닐 하우스 내 컨테이너를 숙박시설로 제공할 경우에는 신규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런 지침도 있는데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계절 노동자는 사실 조금 층위는 다릅니다. 그들이 이주 노동자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지자체하고 해당 국가의 지자체 간의 MOU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적지 않게 브로커가 끼어 있다라는 것이 또 공공연한 사실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전에 이 준비를 해야 되는 농가도 그렇고 관리를 해야 되는 지자체도 그렇고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에 이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 농촌 인력 지원센터라는 게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각 사업주들에게 그 사업장을 돌아보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홍보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닐하우스가 사실 몇몇의 그 경우이긴 하지만 그거는 일반적이지는 않다. 특수한 상황이다. 열악한 거는 분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철에 그 화성에서 배터리 공장 화재로 그 23명이 숨졌는데 그 가운데 18명이 외국인 근로자였어요. 이 불법 파견도 문제였지만 그들이 취업에 부적합한 그 비자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보장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 그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이주 노동,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가 꽤 많죠. 그러니까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의 70% 이상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화성 화재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H2 비자나 F4 비자, 그러니까 재외 동포 비자라든가 방문 취업 비자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 이주 노동자로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국의 목적 자체가 고용 허가제가 적용되지 않겠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일은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일은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가서 일을 하겠다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중간에 그 인력 그 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죠. 그러니까 시간제로 해서 뭐 수당을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요. 숫자를 추산하기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지요. 그럼 사각지대는 없습니까? 사실 그 법 제도 자체로의 사각지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의료보험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경련제가 됐든 1년이 됐든 그 진단을 받아야 된다면 사업주들이 나갔다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건강진단을 받으러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들은 그렇게 시간을 내서 이들을 가서 평일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토요일까지 거의 일을 합니다. 어떤 때는 일요일까지도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한 것이 아닌가.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시간을 내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재의 경우도 사실은 그 산재로 신고를 하느냐 마느냐는 또 사업주들의 또 한편의 갈등일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업장의 어떤 문제를 스스로 밝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그 산재 처리가 못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로 이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외국인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외국인 전용 보험은 무엇이고 이를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주민들이 자국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러니까 보험료를 냈던 것 중에는 그들이 이제 그 돈을 찾아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보험의 기능을 갖겠죠.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또 한편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주 노동자들이 근무지를 이탈한다든가 이랬을 때에도 그런 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임 몬조 씨, 좀 전에 센터장님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의료 혜택, 제도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 혜택,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건강검진을 하기 어렵다라든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병원을 가는 거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의사소통이 안 돼서 병원에 가서 뭐 전문적인 그렇게 그 단어들을 영어들을 쓰고 이거를 자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못한다. 그래서 가도 이거 치료가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보통은 아니지만 뭐 일시 출국하고 그리고 고향에 잠깐 가서 치료하고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왜 한국의 의료 시설이 더 좋은데 왜 본국에 가서 치료받고 오느냐라고 물어볼 때 한국에 있으면은 네. 자주 병원을 다닐 만큼 휴가를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비용이 클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본국에 돌아가서 치료받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보통 허리가 아프거나 그리고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계속 한동안 꾸준히 그렇게 다녀야 되는데 다녀야 하고 그리고 무거운 것도 그동안에 들면 안 되는데 근데 일을 하면 이런 일들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안 나올 것 같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안 가고 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는 경우가 많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그 보험이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국에 돌아간다거나 사실은 한국이 훨씬 의료 시설이 좋지 않겠습니까? 좋죠. 왜 돌아가는지 사실 이해가 잘 되지는 않는데 이 외국인 주민이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런 데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경우에는 어디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외국인 복지센터가 이제 가장 최전선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도 이제 일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경기도에 이제 외국인 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31개 시군 중에 12개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러고 이제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도 뭐 무상 진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조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기능이 많이 축소가 됐거나 센터가 사라져 버렸지만은 외국인 고용센터에서도 네. 뭐 이런 역할들을 같이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회보장 제도를 이용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화제를 조금 바꾸어서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인 몬조 씨, 네, 고향을 떠나 이 외국에서 혼자 생활을 꾸려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네. 우선은 한국어 실력을 무조건 키워야 되고요. 네. 무조건 키워야 했고 그리고 문화를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저는 드라마를 보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진짜로 자연스럽게 한국인의 생활이나 표현력 그리고 말할 때 표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도 이해하게 되고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저는 드라마에서 한국 문화나 생활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하고 뭐 다른 부분도 좀 있다는 거를 참고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이 한국에서 혼자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센터에는 어떤 종류의 문의가 가장 많습니까? 뭐 지금 카이먼조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사실 한국어가 제일 급하죠. 네. 한국어가 제일 급하고요. 근데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대부분 20대, 30대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혼자들도 꽤 많습니다. 네. 우리하고는 좀 달라서 일찍 결혼하는 경우들이 네. 있고요. 외로움의 문제가 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문화소통 프로그램들 네.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렇게 휴식도 갖고 힐링도 하고 네.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용인시 외국인 복지센터 같은 경우 이제 출신 국가들끼리의 자조 모임을 많이 결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고향 얘기도 좀 하고 네.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외롭도 좀 달래고요. 네. 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뭐 바리스타 과정도
좀 개설을 해서 이 네. 친구들이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뭔가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네. 있게끔 하는 일. 네. 그리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지게차 반도 만들어서 네. 또 그 한국에서도 이제 고용 조건이 훨씬 좋아지죠. 기술을. 지게차를 다룰 수 네.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도 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네. 뭐 하는 뭐 그런 일들도 좀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제 힐링 프로그램으로 뭐 템플 스테이 같은 것도 좀 진행을 해서 예. 한국 한국 문화도 경험을 하고 네. 또 이제 그 뭐 불교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캄보디아라든가 네. 뭐 이런 나라들은 또 미얀마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은 또 그 자국의 불교 문화하고 또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네. 뭐 이런 기회도 좀 갖고 있고요. 뭐 그렇게 진행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예,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임 몬조 씨는 이 결혼 이주자이면서 동시에 그 두 아이의 양육자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는 한국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네,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뭐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저는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근데 외국인 출신 엄마들은 아무래도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한국의 뭐 교육 뭐 관련돼서 정보 같은 게 네. 없고 뭐 그게 부족하니까 그 좀 아까도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커뮤니티 같은 거에 있고 거기에서 뭐 정보라든가 그 교육 아이의 어떤 시점에서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뭐 그런 것들이 궁금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로서의 네, 학부모로서 고민도 네네네. 네, 저희 크군요. 네 외국인 출신 엄마들도 네 그런 네. 학부열 네 그런 것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교육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이 부천 외국인 체육대회 모습 함께 보셨는데요. 네.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외국인 관련 행사에 이 참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또 이런 행사들이 그 한국 생활 적응에 어떻게 큰 도움이 될까요? 아, 네.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많이 참여해 본 적이 있고요. 네. 근데 이런 행사들을 참석함으로써 그 지역에 사는 다른 같은 나라 고향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같은 나라 아니더라도 다른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국인들하고도 친하게 네.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렇게 체육 대회나 문화 행사들을 많이 참여하는 것이 아무래도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한국 사회를 공부하고 있고 또 한국 생활을 오래 하신 입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까?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복지 시설들에서 한국에서 다양한 문화나 스포츠 같은 거를 즐길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하거나 그리고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즐기고 싶어도 이래 어떻게 즐겨야 되는 정보가 없으면은 네.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외국인들이 외국인 근로자들도 한국에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는 건지 모르고 그 일만 하다가 귀국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분들이 나중에 한국에 대해서 뭐 생각할 때 힘들게 일하고 힘들게 일한 기억만 그렇게 남기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안 그렇기 위해서는 복지시설들이 외국인 관련된 센터들의 역할이 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이 한국의 추억을 네. 남겨주는 것도 좋은 네, 일일 것 네, 같습니다. 센터장님, 그 연결해서 현장을 이렇게 취재해 보면 휴일에도 갈 곳이 없다. 가는 곳은 시장밖에 없다. 이런 그 말들이 있는데요. 외국인 이 주민들의 여가 생활을 위해서는 어떤 지원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주 노동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좀 뛰어놀고 막 이러면서 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재미있는 것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서로 원하는 종목이 다릅니다. 이제 체육 행사를 하려고 해도 예를 들면 그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대부분 크리켓이라는 경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파키스탄. 예, 뭐 파키스탄이라든가 방글라데시, 뭐 이쪽 나라들이 이제 스리랑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농구를 원하는 국가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필리핀이 그렇고요. 중앙아시아 쪽들은 또 배구를 또 좋아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용인시 외국인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크리켓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크리켓 대회를 개최를 하고요. 또 필리핀 친구들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그 농구 대회를 개최를 하고요. 뭐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용인에서 개최를 하지만 전국에서 다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경기만 해야 되는 전국 대회가 되는군요. 전국 대회가 돼버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사실 구장을 구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토막토막할 수 있는 것은 또 이제 풋살도 네. 그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풋살 경기장도 좀 빌려서 네. 좀 같이 그 뛰어놀 수 있도록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들어보니 이 외국인 복지센터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외국인 복지센터가 지역마다 있어야 될 필요성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좀 아쉽습니다. 그 점이 네. 참 아쉬운 점인데요. 이게 이제 그 상위 법령이 없다 보니까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서만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외국인 복지센터가. 예를 들면 이제 그 용인 같은 경우에 용인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경기도 광주에서도 오고요. 이천에서도 오고 뭐 안성에서도 오고 때로는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뭐 그 북부 쪽에 포천이라든가 네. 뭐 이런 쪽에서도 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이 그 고용 환경이라는 게 겨우 이제 일요일 날 쉬는 정도의 휴식을 갖게 되는데 가까운 곳에 있다면 훨씬 더 여가 선용도 될 거고 장거리를 이동하는 것에 따른 피로도 덜할 거고 네. 당장에 뭐 월요일 날이 되면은 직장으로 복귀를 네. 해야 될 텐데 네. 이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빨리 그 상위 법령이 좀 제정이 되고 네. 이걸 통해서 이주민의 비율로 본다면은 저쪽 뭐 전라도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훨씬 높겠죠. 네. 근데 인구수로 본다면 경기도가 아무래도 가장, 네.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냥 노동력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네. 그 복지센터가 이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앞으로 이민 사회를 위해서 꼭 네.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검색을 해보니까 올해 포천에서 이 외국인 지원센터가 건립이 됐습니다. 또 그리고 김용국 센터장님은 이 경기도 외국인 복지센터장 협의회장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외국인 복지를 위해서 센터 간 협력이나 어떤 지원책 개발을 위해서 상호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든지 협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매우 끈끈합니다. 그러니까 동업자들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같이 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이제 큰 모임은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방면으로 이주민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얼마 전에는 그 슐라건이라는 장례 업체하고도 MOU 체결을 했습니다. 네. MOU 체결을 해서 사실 그 이주 노동자들이 뭐 산업재해라든가 이런 사고,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에 네. 이 장례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인가, 뭐 이제 이런 고민 하에 또 이런 데하고도 이제 같이 그 MOU 체결도 하고요. 얼마 전에는 그 말씀드렸던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라든가 경기도 농촌인력지원센터하고 3자 간의 또 협력 관계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인문조 씨, 네, 한국에서 먼저 이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경험자 입장에서 앞으로 그 한국 생활을 할 이주민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역사에서 이주는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자기가 살아갈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주를 해왔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주를 하면 아무래도 자기가 자라온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적응해야 하는 부분도 많고, 네, 다양한 도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뿐만 아니라 그 다른 어떤 곳에 가도 그렇게 어려울 수 있는 거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본인이 뭐 적응할 의지만 있다면, 네, 그렇게 이주민 적응에 그 도움을 주는 그렇게 복지 시설들이 많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아무래도 자기 인생에도 좋은 경험들이 많이 쌓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한국에서는 많은 사회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양하고 그렇게 다른 것이 유별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다양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이 센터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실 텐데요. 네. 이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되어가는 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과제가 있다면? 사실 이주민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해 보니까 한국이 그 이민 선호국 2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세계적으로. 여러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한국을 찾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유엔의 통계를 보면 한국인들의 문화 수용성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화 다양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출신 국가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성별, 연령별, 네. 종교, 언어와 관계없이 다름에 대한 존중이 사회의 기본 정신으로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서 그 앞으로의 이민 사회를 준비해가는 그러한 기본적인 토대를 놓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건설 현장, 농어촌 생산 현장에서 중요한 일원이 되었지만 그들은 재난과 의료, 노동 환경 면에서 아직도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제도가 점차 정비되고 있는 가운데 우선되어야 할 것은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인식의 개선입니다. 그들은 우리 경제에 빈 구멍을 메우는 노동 인력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밥상 위에 올라온 작은 채손잎 한 장에도 이주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녹아 있고 우리는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 먹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웃하기 더 좋은 나라로 변화하기를 지켜보며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